실망 Q&A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의 대학 전공, 직업 변천사, 현재 직업. 저는 전자공학 계열 전공을 했습니다. 전자공학과라고 하지 않고 전자공학 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 이름이 전자공학과는 아니고 전자공학 분야의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요, 그 관련된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필라테스 강사 생활을 좀 했고, 필라테스 강사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필라테스 강사를 그만두면서는 다이어트 코칭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라브 공구도 진행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직업을 뭐라고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데 그냥 프리랜서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에 도전한 계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제가 회사를 한 3, 4년쯤 다니고 나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졌어요. 그냥 그만둘 순 없고 퇴사를 하고 일자리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좋을까 서치를 하다가 그 시점쯤이 필라테스 강사가 좀 붐업되는 그런 시기라고 해야 되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항상 어렸을 때부터 휜다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는데 이거를 내가 강사 일을 하면서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내 몸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교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맞물려서 필라테스 강사를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제가 항상 이제 다이어트에 미쳐 살았으니까 운동이 업인 사람이 되면은 운동을 자주 할 테니까 그러면 자연스레 살이 안 찌는 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함께 하면서 필라테스 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필라테스 강사가 되니까 내가 직접 하는 운동과 강사 일은 동일하지 않았고요. 내가 운동을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그게 내 운동이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운동은 또 따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게 이루어지진 않았고 오히려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살이 더 붓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원래 하던 일과 완전히 다른 다이어트 분야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내성적이고 앞에 나서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완전 극내향인인 반면에 뭔가 모를 여기 관종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거를 쑥스러우면서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업이 되어서 수입과 연결되면 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근데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 다이어트, 그리고 먹는 것 이런 건데 요게 유튜브 콘텐츠가 되어서 나에게 수입을 가져다 주면 얼마나 금상첨화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이어트 관련해서 또 먹는 거 관련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처음에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런 결과는 솔직히 못 이룬 것 같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은 참 나는 끼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는가? 뭐 그런 뭔가 회의감 같은 게 불쑥불쑥 들긴 합니다. 여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의 덕분에 강박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일단은 제 덕분이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모두 각자가 노력해서 이룬 거라는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뭐 치팅을 권한다던가 세상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단 음식 이런 거를 이제 먹는 거를 종종 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마음이 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맞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맞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은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험을 공유해주시는 것들이 항상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스트레스 해소법 옆에다가 이제 덧붙여 주신 게 감정이 격해지면 과식하게 된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조건 먹는 걸로 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먹는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명확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습니다. 그냥 뭐 유튜브 보고 책 읽고 그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막 날아간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은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 그 정도 상태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감정이 막 격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먹는 게 생각이 잘 나지는 않는데, 질문자 분께서 감정이 격해질 때 자꾸 먹는 게 생각이 난다고 하면은 나 스스로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싫지만 우리 몸은 먹는 거를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특히 단 거 먹었을 때. 이런 성향은 그러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음식을 많이 참고 적게 먹는 그런 기간이 길었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걸로 풀게 되는 경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먹는 걸로 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식욕이 확 오른 다음에는 먹는 거 말고는 그 식욕을 눌러줄 방법이 없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먹을 게 생각나면은 일단은 먹고 싶은 만큼 끝까지 먹고, 먹었으니까 체중은 당연히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오른 다음에는 다시 루틴으로 복귀해서 체중을 내리고, 이 과정을 되게 여러 번, 수십 회, 수백 회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문제 상황을 의연하게 바라보고 해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도 MBTI 검사하면 감정형으로 나오거든요. F 성향인데, 그래서 감정을 돌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성이다. 이성의 힘으로 행동이 바뀌어야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에 너무 매몰될 때는 그 감정에 너무 심취해서 이성이 동작을 안 하니까 감정을 좀 더 만져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의 힘으로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저도 알고 있음에도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한 10년, 15년 가까이를 맨날 살찔 것 같아, 살 안 빠질 것 같아 걱정만 하면서 행동이 안 변한 그런 10년, 15년을 지내고 나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좋은 선생님은 역시나 경험이 아닌가.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냥 이제 징징댈 시간은 없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이어트 멘탈 극복 방법, 현타 극복 방법. 일단은 저의 경우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멘탈이 약해지는 이유를 분석했는데, 저의 이유는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과몰입 때문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부끄러운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의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를 꼭 성공해야만 했고, 다이어트가 내 뜻대로만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인생이 되게 편하게 풀릴 거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 다이어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 저의 멘탈을 되게 약하게 했었습니다. 계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문득 다이어트가 망하면 진짜 내 인생이 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이어트 망하면 어떻게 될까? 거울 보기 싫겠죠? 옷 입을 때마다 짜증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내 인생이 망한 건가? 하던 일을 못하게 되나? 아니면 갑자기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건가? 기분은 당연히 다운이 되겠지만 제 인생에 아무것도, 제 신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살 뺀다고 이러고 있구나. 만약에 매달 갚아야 할 빚이 수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걸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밖에 나앉아야 된다고 하면 다이어트가 눈에 들어올까? 아마 이제 매달 빚을 해결해야 되니까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아마 일만 해야 될 거고, 그나마도 그 밥 먹을 시간과 밥 먹을 돈을 아껴야 될 거며, 뭐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먹을 거 주는 거 감사하다고 넙죽 받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나 지금 큰 걱정 없이 먹고 살만 하구나 라는 반증인 거더라고요. 다이어트가 나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망한 것 같아서 멘탈이 못 버텼는데, 파고들어 보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큰 어려움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 싶었고요. 이걸 느낀 후에는 다이어트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멘탈이 못 버틸 정도로 약해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이어트가 중요하긴 해도 이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과몰입에서 좀 나올 수 있게 됐고, 과몰입에서 빠져나오니까 또 그 다이어트 했던 과정을 제가 좀 돌아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과정을 좀 세세하게 돌아보고 나니까 잘못했던 것들이 파악이 되고, 그 파악된 것들을 좀 수정할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좀 생겼고, 근데 이전에 완전히 과몰입되어 있을 때는 단순하게 그 체중 결과 하나에만 세상이 막 바닥으로 꺼졌다가 천국이 됐다가 요렇게만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이어트 중 현타가 올 때. 저는 현타가 올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눈앞에 있는 이 치킨 한 조각도 못 먹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살을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정말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저는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뭔가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이제 다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내는 것. 남들 놀 거 안 놀고 쉴 거 좀 덜 쉬면서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야 성적을 잘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면서는 이제 성적을 올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돈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돈을 벌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조금 누르면서 아끼고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만드는 거, 이게 일단 기본이잖아요. 일도 안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재끼면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다이어트가 됐든 성적이 됐든 돈을 모으는 것이 됐든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하고 싶은 것들은 좀 누르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기간이 꼭 필요해요. 근데 유독 다이어트는 이제 현타가 오죠. 성적을 잘 받는 거나 돈을 모으는 거는 그 노력이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반면에,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다이어트는 꼭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라는 말이 앞에 꼭 붙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시 말하면은 다이어트가 아무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해도 먹는 것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본질은 아니라는 뜻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인지를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놔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인생에서 꽤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에 툭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힘 조절을 하면서 먹어야 될 때는 먹어주는 것과,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이어트 할 때는 참기만 하고 다이어트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점점 현타 오는 빈도가 잦아지고 입이 계속 터지고, 그렇다 보니까 목표랑도 점점 멀어지고, 전자의 경우는 뭐 어차피 다이어트 하니까 입이 터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멘탈이 그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점점 목표에 가까워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회하는 게 있는지, 다시 돌아가면 이건 절대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있는지, 제가 라이브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가장 후회스러운 기간은 고3 때입니다. 고3 때도 다이어트를 못 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잘 된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에 자꾸 신경을 쓰니까 공부에 올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고3 시절이 가장 아쉬운 순간입니다. 근데 이 이외에도 후회하는 거는 되게 많아요. 뭐 고3 시점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이 다이어트에 발을 들였던 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또 회사를 그만둔 것도 후회하는 측면이 이제 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후회하는 대로 만약에 다이어트를 아예 시작을 안 했었다. 그러면 다이어트 어렸을 때 좀 해볼 걸.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회사 퇴사를 안 했다고 하면 회사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 한번 해볼 걸. 그렇게 또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각각 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최대한 장점을 생각하면서 단점을 이제 덮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현생을 사는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기 때문에 저의 다이어트 강박, 그다음에 시기장의 스토리. 일단 다이어트 시작은 제가 중학교 1, 2학년 그 시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봐버린 성공의 맛이 저의 다이어트 중독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은 무혈경 상태였고, 저는 고3 때는 거의 60kg 가까이까지 쪘어요. 20대 시절, 20대 시절에는 다음은 이제 30대 초반 저탄고 식단을 접해서 2, 3주 만에 46을 이제 봐버렸습니다. 폭식이 극심해졌을 때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매일 비슷하게 먹는데 영양 결핍이 없나요? 목표 몸무게, 저속 노화에 대한 생각,